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제주 장성철TV 장성철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방통위법 제13조 2항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뭐라고 했냐면 제적위원이라고 하면 방통위법 그 법정 정원 5명을 얘기한다. 고로 과반수라고 하는 것은 3명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명이서 의사결정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위법을 했다. 방통위법을 위법했다.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거죠. 만약에 이 의견이 정말로 우리 사회 보편적 룰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요. 예를 들면 국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도 큰 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법정 정원 국회의원이 300명이면요. 제적위원이 무조건 300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선 무효로 혹은 또 사망으로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회의원직을 이렇게 잃어버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한 3명 정도가 그렇게 해서 거리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제적위원은 297명이 되는 거죠. 300명이 정원이니까. 그런데 문영배 소장 재판관의 그 의견을 우리가 준용을 하면 제적위원이 300명이 되는 거죠. 이게 뭐 국회만 그러겠습니까? 어떤 선관위라든지 정부 기구의 모든 위원회의 의사결정, 의사정족수에 관련된 그 기준에서 일대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명백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법률 해석과 관련해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은 헌재에서 하지만 사실은 그 기준이 법률 해석과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4대4로 이렇게 갈리는 걸 보고, 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굉장히 소름 끼치더라고요. 법률 해석을 넘어서서 입법권을 아주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버리는 그런 결론이 되고, 결국은 뭐 헌재가 뭐 국회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결정들을 하나씩 좀 법리적으로 분명하게 분석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변론기일 일괄 지정 기피 신청, 그러니까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변론기일 변론 준비기일을 하고 나서 이제 변론기일을 지정을 하는데 며칠날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쫙 이렇게 기일을 정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을 하는 것이 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 측 변호인 윤곽근 변호사가 변론기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냐면, 재판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표자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근거해서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재판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이나 헌재법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월 14일 날이죠. 그날 이제 변론기일 하는 날인데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명문이 나와요. 명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형사소송규칙은 적용할 수가 없다. 적용한 바가 없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읽히죠. 여기는 헌법재판소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많은 그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이나 국민들께서 그거 좀 말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그 용어였거든요. 과연 그런지, 그러니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내린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과연 타당했는지를 따져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우선 순서대로 하게 되면요, 기일 지정과 관련한 헌재 규정을 살펴봐야 되겠죠. 문영배 재판관이 얘기했던 헌법재판소 제30조는 그 3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 이 30조는 심리의 방식을 다루고 3모는 이제 기일과 관련해서 또 소환과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변론을 열 때는, 재판을 여는 거죠. 열 때는 기일을 정하라. 재판부가 기일을 정하라. 그리고 나서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규칙을 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일을 정한다는 건 있는데 기일을 정하는 절차와 규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일괄 기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없죠.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20조는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조항인데요. 이거 1, 2, 3을 한번 다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항은 재판장은 재판부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재판부끼리 협의를 해서 재판장이 기일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미 지정된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그것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 자체를 또 연기하거나 속행하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기할 때도 다음 기일을 즉시 지정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조항은 일괄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규칙 제20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헌재 20조, 헌재 심판규칙 20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3항, 이거를 그대로 다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일괄 기일 지정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곽근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헌법재판소법을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40조, 이게 준용 규정인데요. 준용 규정이라고 할 때 준용의 의미는 좀 이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0조 준용 규정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여기서 이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라고 돼 있다 이거죠. 제40조 준용 규정이. 근데 그 전제가 뭐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위헌적인 건 하지 말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재판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러니까 어거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형사소송법에 이 법령을 우리가 준용해야 되는데, 일괄 기일 지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느냐? 있죠. 그걸 찾아보니까 집중심리 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7조의 2, 이게 집중심리에 관련된 조항인데요. 여기에 3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아무리 봐도 없는데, 형사소송법에는 집중심리조항 제267조의 2의 3항에 일괄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게 되어 있어요.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그럼 그거 일괄 지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거는 규칙으로 돼 있죠. 형사소송법으로 어쨌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규칙을 대법원이 만듭니다. 대법원 규칙입니다. 형사소송 규칙은요. 대법원 규칙인데 124조의 2항에 그 제목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의 그 조항의 그 명칭이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기일 지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항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은 법 제26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아까 형사소송법은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렇게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의무 규정입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 2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이 조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문영배 재판관이 했던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무너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문영배 그 재판관이 처음에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심리의 방식 3항 기일 지정을 한다.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죠. 그럼 그 기일 지정과 관련된 규칙은 헌재 심판규칙 20조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 뭐가 없다. 일괄 기일 지정과 관련된 규칙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걸 대비해서 준용 규정을 두는 거죠. 헌법재판소 제40조 준용 규정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그러면 이 경우 탄핵 심판의 경우에 일괄 기일 지정과 관련된 법령이 어디 있느냐? 형사소송법 267조의 2 집중심리 조항이고 그거에 관련된 형사소송 규칙이 124조의 2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소송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법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명백하게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거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그거를 준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준용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에 적용이 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 적용했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한 거죠. 왜? 일괄 기일 지정에 관련된 규정이 없을 때는 준용 규정을 준수해야 맞는 거죠. 법 적용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엉터리로 하면 되겠습니까? 문영배 그 재판관이 기각 사유가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헌재법 제30조 3항과 헌재 심판규칙 20조에는 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규정이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규정은 헌재법 제30조 3항과 헌재 심판규칙 20조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준용 규정, 그 중에서도 탄핵 심판인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맞는 거지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집중심리조항, 형사소송규칙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조항을 적용을 하면 당연히 일괄 기일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입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규정이 돼 있다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법이기 때문에 또 그 탄핵 심판이 열리는 그 장소가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더더욱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야 되는 거였지요.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그 번잡함, 이것을 피하기 위한 입법 기술상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에 관련된 절차를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되니까 헌법재판소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그 절차나 과정들을 적용하면 된다. 이 뜻으로 쓰는 게 준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때 이제 이의 신청을 기각을 하면서 그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일괄기일 지정에 대한 규정이 헌법재판소법이나 헌재재판소 심판규칙에 없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형사소송법과 그와 관련된 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적용한 바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헌법재판소지 형사법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을 따라야 되고요. 헌법재판소법은 당연히 제40조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그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해야 되고 그 형사소송 규칙에 의거해서 당연히 그 검사나 또 피의자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한 그 규정을 준수했어야 되는 거죠. 그 일괄기일 지정과 관련해서 그 피의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의무 규정을 대법원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깡그리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인데 문영배 헌재소장이 그 일괄기일 지정 신청, 이의 신청한 거에 대해서 기각한 이 부분은 법률적 해석을 전혀 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자의적으로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법률을 적용하는 그런 또 새로운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그런 차원에서 일괄기일 지정과 관련된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그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 규정을 따르지 않은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그 방어권 이거를 전혀 그 인정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은 문영배 재판관이 그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 기각을 한 것이 많은 분들이 공부는 하는데 과연 법 규정상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볼 때 어디서 그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좀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이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문영배 재판관이 그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요. 재판이 아니고 그것은 명백한 정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